번째, 이 시공사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고 나서 이런 확인 작업을 했거든요. 시공사에서 이제 견적을 보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먼저 그 시공사의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바로 이곳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라고 검색창에서 대한건축협회로 이곳이고요. 이곳에서 들어가셔서 이곳에서 많은 메뉴가 있는데 어디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건설업체 검색, 여기서 이곳에서 이제 건설업체 시공사를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지어진 곳을 확인을 하셨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의 협소주택에서 시공사가 어딘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 시공 무원건설이네요. 무원건설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원건설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대표자 이름을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그 대표자 명이랑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주소나 홈페이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무 비율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부채 비율이나 이곳의 매출액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시공사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통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자금 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곳도 여럿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곳이 좋겠죠. 그래서 일반 검색으로 안 나오면은 상세 검색에서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이름을 먼저 보시고 그 회사가 어떤지 확인하는 절차를 이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기치는 것들이 작은 회사이면서 여러 곳에서 일을 진행하려고 막 문어발식으로 일을 막 했다가 어느 한 곳에서 일이 터지면은 자금이 확 빠져버리면은 나머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줄줄이 끝장나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일 막 여러 군데서 받은 다음에 부도 내고 그냥 1, 2년 빵생활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호의호식 하는 거죠. 이곳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을 파악할 수도 있고, 제대로 등록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공사를 검색을 하면은 부채 비율,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견적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우와 싸다, 여기야, 여기서 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조금 비싸도 건실한 시공사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시공사를 이제 조금 선별을 하셨다면은 그 시공사가 지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곳을 한번 미리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사무소가 연남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남동이 신축이 막 되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 집 잘 짓네, 여기 집 잘 짓네 이러면서 이거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작은 협소 상가인데 상가를 되게 잘 지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작은 상가 궁금해가지고 건축가분이랑 같이 찾아가서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공사 진행 중이면은 그곳에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붙여놔야 돼요. 여기가 몇 평이고 어느 시공사에서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을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시공사 같은 것도 유심히 보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건축가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건축가분이 여기 집 잘 짓는 것 같다고, 마감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상가니까 임대 이런 걸 붙여놨어요. 그래서 010 몇몇 이렇게 집주인분 연락처가 있고, 집주인분이 마침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주인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시공사 어땠냐, 너무 좋다, 너무 잘 짓는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잘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나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러 꼭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그곳의 집 주인분이랑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세하고 꼼꼼하게 나와야 되는 설계 도면. 이제 이 건축가분이 힘을 좀 쓰셔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셨으면은 설계 도면을 그려서 건축주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에게도 그것을 토대로 집을 짓게 될 텐데, 집 지으면서 아저씨 여기다가 이렇게 지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안 나왔을 때 시공사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면이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 하면은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답이 없어요. 이제 갑이지만 의뢰 입장에서 또 싹싹 빌어야 돼요. 좀 해주세요, 안 돼요, 빨리
빨리 지금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납 공간들을 제대로 도면대로 안 해가지고 건축가분께서 이제 감리도 같이 하셨는데 감리하실 때 이거 도면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꼼꼼하고 세세한 설계 도면이 나와야겠죠. 저희 집 설계 도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설계 도면인데 이게 비포 용지로 돼 있어요. 세세하게.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건축가분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디테일한 건축 도면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놀랬어요. 건축 도면 보고 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들 많이 없다고, 저보고 건축가분 잘 만났다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꼼꼼한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용이죠. 실시 설계 아주 꼼꼼하게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한 설계 사무소에서 이런 실시 설계 도면이 조금 빈약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디테일함을 좀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시공사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좋은 업체도 사실 많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이제 사회생활 죽도록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이제 모아놓고 양가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랑 은행에서 또 빌린 돈이랑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막 갓 결혼해서 으쌰으쌰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옆에서 다 듣고 보고도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인간들을 저는 욕을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집이 지어지면 어떨까 희망적인,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생각으로 집 짓는 걸 막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내랑 같이. 심지어 갓 태어난 어린애도 셋이서 지어지고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정말 빨리 이사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집 짓는 과정을 지켜보고 했는데요. 이런 한 가족의 기대에 섞인 눈빛과 불안함, 그런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지 않고 돈으로만 보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은 정말 사이코패스 같아요.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다 계약서 써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협소주택 시공사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